미국은 마두로 생포 작전을 통해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집약된 상징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포 작전이 불과 2시간 반 만에 성공했다는 점은 미국의 강력한 일강체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었고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지켜보는 와중에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라 이재명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이 시점에 하나의 중국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한 하나의 중국이란 무엇일까요?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인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핵심 원칙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국내전에서 승리해 중국 대륙을 장악했고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군과 함께 대만으로 이동해 별도의 통치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이 아니라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쓰는 의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65%, 최첨단 칩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고 얻을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이익이 너무 크기에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러나 승인, 동의, 지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입니다. 당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하지 않으면 아예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교라는 큰 외교적 목표를 위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 즉 중국의 주장을 인지한다는 선에서 외교적 표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발언은 중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수교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중국 기자의 다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 대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국이 듣기 좋아할 표현을 먼저 꺼내면서 괜한 오해와 논란을 자초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 기자가 던진 핵심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과 동일한 원칙,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무력 충돌 반대를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자는 질문 말미에서 갑자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질문 프레임이 한국 입장에 확인해서 중국 원칙에 대한 충성 확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정부가 중국이 보기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판단을 중국의 시각으로 재단하며 평가하겠다는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은 외교 질의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적 판단을 마치 자기 발 아래에 두는 듯한 태도, 다시 말해 너 어느 편이냐를 노골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이건 회담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한 충성도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수교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만을 설명하면 되는데 자신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설명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겁니까? 이건 중국의 질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굳이 한 번 더 확인해준 모양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다지는 것 그 자체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한국의 기준은 끝내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프레임 안에서 존중과 협력만을 강조했을 뿐 대만 문제를 국제정세와 한국 국익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에서의 문제는 친중이냐 반중이냐가 아닙니다. 국익 외교가 아니라 눈치 외교처럼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외교는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아니라 국격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실용 외교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균형 잡힌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용 외교라는 말로 표장된 매우 모순적인 메시지입니다. 미국 기업을 향해서는 압박과 견제를 하고 동맹국가는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립하거나 충돌하면 안 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서해를 공용의 바다, 함께 사용하는 바다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해를 반반 나누자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그거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재명이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 구조물이 설치된 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입니다. 한중어업협정 제7조에 따라 양국이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반 나누자고 말하는 순간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합의한
논의한 내용은 잘못이 아니게 되고 한중 모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구역이 사실상 구조물이 설치된 유리한 방향으로 중국 구역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중국은 단순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군사적 활용 정황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서해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항공모함 푸제남을 동원한 해상훈련까지 진행하고 최근 수년간 중국 군함과 항공기가 서해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며 감시 레이더 등 군사장비를 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정찰이나 정보수집 활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해를 반반 나눠 쓰자고 말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던데 서해를 반으로 나누는 게 국익입니까? 불필요한 혐오 감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투자를 약속하고 우리가 실제로 얻은 건 무엇입니까? 이득은커녕 대한민국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실용 외교라는 명분으로 이쪽 저쪽에서 이득만 치열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신뢰만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교는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건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 일관된 선택입니다. 동맹국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자유진영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외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발언과 행보는 동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키우며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외교인지,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